우리 용인시 최초로 3조 원 시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우리 인생을 위하고 균형 발전을 꾀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 같은 예산 편성에 맞춰 운영될 2023년 용인시 시정은 이렇게 네 가지로 집약이 될 수 있습니다. 표현은 키우는 시정, 높이는 시정, 넓히는 시정, 지키는 시정했는데요. 반도체 산업 육성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글로벌 반도체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 시티, 제2용인 테크노밸리, 기흥 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삼성 미래 연구단지 등의 조성을 통해서 우리 용인의 반도체 역량을 키울 생각이고, 양질의 일자리 8만 3천여 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완성을 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을 해 나가는 기틀을 닦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열중을 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국지도 57호선 연결, 확장, 경강선 연장 등 반도체 발전을 촉진할 교통망 확충에 올해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반도체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이 일대 35만 제곱미터를 새롭게 개발해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벨트 산업 입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유망한 소부장 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우리 용인의 소부장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용인 반도체 컨퍼런스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우리 기업과 함께 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용인에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허가에 있어서 좀 더 신속성을 기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고, 산업단지 용적률 특례를 적용을 해서 용적률을 최대 1.4배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AI 고등학교 건설을 위해서 신설을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대학의 반도체 계약학과 개설 대학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해서 미래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반도체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업용수 1차 확보는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클린룸 확대에 따른 2차 용수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일도 열심히 추진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0억 원 규모의 용인 벤처 창업 투자 펀드를 구성을 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투자 선순환을 이루도록 하고 관내 창업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단법인 건설원가협회 산하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전국 최초로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비용을 지원을 해서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강화를 할 생각인데요. 우리 용인 시민들께서 특히 우리 처인구의 많은 시민들께서는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2023년도 예산 책정 때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아주 심혈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교통망이 우리 처인구 쪽에 더 확충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경강선 연장 참 어려운 가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난해죠. 지지난해 실패를 했고 5개년 뒤에 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2026년 7월에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데 제 임기는 2026년 5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강선 연장을 위해서 좀 더 이 철도망 계획을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번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경강선 연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동백 신봉간 경전철 노선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하고 성남, 수원, 화성시장이 만났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서 4개 도시 시장들이 좀 합심해서 노력을 하자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아마 올해 초에 경기도 지사님과 또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관건인 차량기지 확보 문제는 저는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분당선 연장 등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도 화성, 오산 등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망 확충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냥 PPT 자료와 제가 보내드릴 인사 말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통과가 됐는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의 고속도로가 또 생기게 되는데 우리 용인역 주변에 환승 정류장을 만들도록 할 생각이고 고속도로 상부에는 보행자 다리를 연결을 해서 GTX에서 고속도로 물론 버스와 지하철을 편안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부터 경기도 공공버스인 광역버스 12개 노선 171대의 면허권이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광역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전환이 됩니다. 서울시와 증차 협의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용 수요에 맞는 공공버스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서 행복택시를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 재건축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선 7기 때 실패했던 용인 중앙시장과 그 주변 도시재생 사업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스마트 재생 분야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국비 155억 원, 도비 31억 원, 합쳐서 186억 원을 확보를 했고요. 거기에 시비를 더 투입해서 앞으로 4년간 모두 35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중앙시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성 마북지역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도 추진해서 도시 혁신을 도모할 생각입니다. 고림일, 상가일, 신가리, 이동 2, 풍덕천 1구역도 도로 개설과 정비, 주차장 확충으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건축 대상지 12곳, 재개발 대상지 8곳,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두 곳 등에는 찾아가는 재개발, 재건축 소통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용인 특례시는 환경부의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됐습니다. 용인 특례시가 환경 친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전동에 탄천 환경교육센터를 개관을 하고 생활 속의 환경교육 실천, 환경 실천학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인 에코타운 생활정원 해수센터 등 자원순환 기초시설도 확충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용인시 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794억 원 늘어난 1조 791억 원입니다. 시 최초로 복지 예산 1조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예산으로 좀 더 복지망을 확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자녀 가정에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출산용품 지원을 15만 원으로 확대하며 부모 급여를 월 최대 70만 원으로 늘리겠습니다.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을 해서 청년 임차인들이 권리를 보호하고 좀 더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맞춤 웰 에이징 센터 운영, 구갈 다목적 복지관 보수 증축을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인 이웃지킴이를 활용을 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와 읍면동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에겐 공공장례 서비스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서 주거 취약계층을 확인하면 그들에게 긴급히 주택 지원을 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복지 연구 공유 플랫폼을 만들고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지난해 만나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 우리 용인시가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해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는데 이것도 계속 챙겨서 우리 용인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인근 도시에 비해서 불리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삼가동 미르 스타디움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추진을 할 것이고요. 상현동 일원에 다목적 체육관과 실내 수영장을 갖춘 스포츠 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동업 축구장, 동백 농구장 등 도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에도 좀 더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용인 특례시가 국비 지원을 받는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을 지금 막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도 좀 챙겨서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관광 콘텐츠를 좀 더 다양하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흥덕 청소년 문화의 집과 기흥 국민체육센터가 완공이 됩니다. 11월에는 수지구의 창의과학도서관이 개관이 됩니다. 역북동 보훈회관, 기흥중 내 다목적 체육시설, 영덕 1 근린공원 도서관도 올해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생활 SOC가 2026년까지 모두 13개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챙기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좀 더 세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이나 재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비탈면 재해관리 종합 시스템을 구축해서 비탈면 관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전문가와 함께 공동주택 감리 업무 실태를 점검해서 공동주택 건설 품질을 높이고 소규모 노후 다세대 단독주택에 대한 구조 안전 진단을 지원을 해서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가 경찰서 아동보호 전문기관, 교육청, 병원 등과 함께 구축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질문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고 네.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는 결국 민석 8기는 반도체 중심도시 건설이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네, 일단 건강합니다. 피곤하긴 하고요. 주신 말씀대로 제가 중학교 때 촌놈이 속을 와가지고 어리둥절해서 물론 파란불이 켜 있을 때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차에 갇혀가지고 100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 3군데가 부러졌는데 수술 3번 했는데 그때 수술하느라고 링거 맞고 맞은 적이 없는데 예, 맞았습니다. 그 국회의원 해봤는데 국회의원보다 한 20배, 30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학생들 50분 수업하는데 10분은 쉬는데 10분 못 쉴 때도 많이 있고 점심 먹고 나서 약간의 시간, 물론 생각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책임감도 상당히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의욕도 좀 넘치고 해서 좀 무리한 일정도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말에도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동안 열리지 못했던 행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해서 또 참석을 하고 그래서 주말에도 많이 모셔서 좀 피로감이 있었고 민원인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났습니다. 제게 문자로 좀 미팅을 하자고 하면 거의 대부분 다 만났고 사실 많이 만날 때는 한 10팀 정도까지 만났더니 정신적 피로감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좀 링거를 맞았는데 건강은 여전히 건강하고요.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 PT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정신적 피로는 제가 감당을 해서 잘 이제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반도체 경기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소위 고위 관계자들 또 몇 차례 만났는데 그분들께도 언제 좀 그러면 반도체 업계가 좀 좋아질 건가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질문도 던졌는데 그분들도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호황의 시기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경험이 뭐 저보다도 반도체 분야는 훨씬 많고 또 전문 지식도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시고 저는 그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 용인이 대한민국의 주축인 상황이고 또 뭐 강조한 대로 반도체 생태계 또 우리 반도체 역량을 더욱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한 기업들이 용인에 투자하고 또 입주하려 할 때 행정 지원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제 보도가 있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리 또 용인과 평택에 각각 500억 원의 소위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우리 용인의 반도체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발맞춰서 더 열심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 마스터 플랜을 사실은 골격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또 모시고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할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올해 상반기 안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위원회도 그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구성이 된 상황인데요. 그에 대해서도 발표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하면 우리 용인의
반도체의 역량을 키워나갈 건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용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용인에 좀 빨리 와서 정말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이고,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올 봄에 뭐 때는 지금 제가 언제라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이제 클러스터 조성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미 정기 공사는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용수 문제도 해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이제 탄력을 받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삼성전자도 상당한 투자를 저는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지목을 해야 될까? 네. 네. 앉으시죠. 앉으셔서. 유난투데이 황선희 기자입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 인지를 가기 위해서 반도체 국내 위치, L자형 반도체 벨트, 소부장 협력 단위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추진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인허가 관련된 부분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 법적인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되는 처리가 많고, 그리고 전 시장 임기 때 4년 동안 난개발을 이유로 해서 한 80% 정도가 부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동안은 용인시가 멈춰서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다가 많은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반도체 관련해서 무슨 까다롭게 군 게 있습니까? 지금 있었어요? 제 취임한 이후에? 없습니다. 예. 난개발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7개와 같은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이어야 된다. 해당 지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는 새롭게 구성이 됐고 과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발목 잡은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한스경제 김정일 기자인데요. 네. 용인 르네상스라는 비전을 지금 선포를 하셨는데요.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용인 르네상스의 그림과 또 시민들께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용인 르네상스의 이교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양대 산하기관인 용인 문화재단과 용인 도시공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문예부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 문화재단에 대한 성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도시건설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도시공사에 대한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이제 질문에 시민이 생각하는 르네상스라고 하셨는데 그 시민이 어떤 시민인지 모르겠어요. 시민의 르네상스는 딱 하나의 무슨 정답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각자도 많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말을 듣게 되면 떠올리는 머릿속의 그림은 많이 서로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르네상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지었는데 그 까닭은 우리 용인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와 첨단 산업 그리고 우리 기업하는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어서 용인의 이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걸 하면서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용인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가 취임 이후에 수없이 이런 말을 했는데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고 또 역사로 스토리텔링 할 것도 굉장히 많고 상대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생활체육 우리 시민들이 인구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생활처역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있지만 못 따라간단 말이죠. 시민들의 이 요구나 생각하는 바에. 그러니까 곳곳이 좀 같이, 물론 발전의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같이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 제가 선거 때 제 유인물에 우리 용인의 교통은 고통입니다 그랬습니다. 교통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 예산을 보시면 처인구에는 1128억 원의 도로망 확충 위한 예산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이 좀 업그레이드가 되고 좀 변화와 발전이 돼야 되겠다. 그거를 한마디로 집약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르네상스죠. 르네상스는 단순히 문해부흥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재창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그래도 민선 7기보다 민선 8기 조금 더 좋아졌다, 나아졌다, 이런 생각을 시민들께서 하시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제 우선순위를 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투자를 이제 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한 해 예산 가지고 한꺼번에 많은 걸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의 이기준. 용인일보 이기준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앞으로 장래 희망에 걸려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들, 스타트업들 육성이 창조기업, 스타트업 육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위한 어떤 방안이 방책되어 있는지, 대기업체와 용인시가 펀드를 마련해서 창조기업,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런 안을 갖고 계신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스타트업을 막 연결하는 것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아주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소부장 기업은 50여 개 됩니다. 50여 개. 한 300여 개 기업이 그 클러스터에 들어가기로 원했는데, SK 하이닉스 쪽에서 이 상당한 엄선 과정을 거치겠지만 50여 개밖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스타트업은 반도체 소부장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굳이 클러스터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기업도 또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벤처 창업 펀드도 150억 원 규모로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스타트업이 있으면 얼마든지 저희는 장려를 할 생각이고, 작년 12월로 기억이 되는데 코리아 CC에서 성균관 대학교하고 스타트업 창업 경진대회도 했습니다. 제가 가서 입상자들 축하도 하고 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훌륭한 스타트업 오늘 수상하신 분들 용인으로 오시면 제가 레드카펫 깔겠습니다. 용인으로 오십시오. 이런 말도 했고,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기 어려운 좋은 기업들을 좀 더 입주하기 위해서 반도체 고속도로도 좀 만들어 보겠다. 이 고속도로가 과연 건설될지 제가 장담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민자로 하겠다는 건데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이제 건설이 되면 그 주변으로 반도체 밸리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 자료에도 있지만 35만 제곱미터 규모의 별도의 또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소부장 기업들을 또 입주를 시키겠다는 거고, 플랫폼 시티에도 얼마죠? 44만 제곱미터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것도 산자부에 이야기해서 그 물량을 우리가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반도체 소부장은 물론이고 다른 좋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용인에 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신성장 전략국을 만든 것이고, 그 전략국 내에
4차 산업 융합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심지어는 미래 모빌리티까지도 생각하는 이런 산업들도 육성을 해야 되겠다. 거기에 반도체 1과 2과도 있지만 4차 산업 융합가를 만든 것은 다른 분야의 좋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벤처 기업들도 우리가 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종훈 기자님. 네,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님. 지난해 용인시 공직자와 시민들이 뽑은 잠깐만 어디 계세요? 예. 지난해 용인시 공직자와 시민들이 뽑은 용인시 10대 뉴스 중 플랫폼 시티 1조 780억 광역교통 개선 대책 국토부 통과가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2위로 선정됐는데요. 그만큼 좀 시민들의 기대치가 좀 높다는. 그 공직자가 선정한 일이고요. 시민은 청렴이었나 그래요. 경기도 네, 그렇죠. 1위가 이거였습니다. 예, 1위는 공직자가 뽑은 일이가 그거. 네네. 이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용인시의 노력과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유관부서에서 그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국토교통부가 생각한 것보다 한 2,500억, 600억 이렇게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 23호선이죠, 국지도. 그 지하 구간은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됐고, 그러니까 플랫폼 시티는 지금 보상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소파 소굿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이 워낙에 큰 동요가 있었는데 그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상은 비교적 순조롭게 되고 있고 뭐 대토 보상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경기도시공사하고 잘 계속 협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정말 좀 더 속도를 내서 차질이 없이 진행되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이 도로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해 놓은 그 계획을 척척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 나도록 더 오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명자 SR타임스 정명달 기자님. 네. 앉으셔서 하시죠. 예, 용인시는 산업도시, 경제도시의 이미지가 강하고요. 밀선 8기의 조직 개편이나 역점 상황을 보면 역시 경제 쪽에 방점을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다른 쪽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용인시는 그 정몽주라는 아주 당대의 정치인, 문학인이 있는데 그 묘소가 있죠. 용인에. 그 인근의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정약용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정약용과를 만들어서 남양주시를 문학의 도시, 인문학의 대표 도시로 지금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정몽주라는 아주 그 당대에 유명한 그런 이제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 콘텐츠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르네상스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서 이제 재창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의 문화적인 어떤 재창조, 르네상스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문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국회에서도 교육문화위원회 활동을 했고 교육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좋은 소식들이 꽤 나올 거고요. 문화도 우리가 제한된 예산을 쓰면서 뭔가 좀 7기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발행하는 한 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소식지 한번 보시죠. 소식지 민선 7기 때 소식지하고 내용과 레이아웃이 완전히 다릅니다. 12월은 한번 보시면 우리 용인에서 오랫동안 한 6, 7년 하셨죠. 그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그림을 남기셨던 분의
이제 소개도 있었고요. 마북동에 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이미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그 많은 우리의 기록가 있고 흔적이 있고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을 좀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용인이 말씀하신 대로 포은 선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은 선생 묘역은 비교적 저는 잘 단장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이고 우리 시민과 다른 고장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즐겨 찾을 수 있도록 투자를 해나가야 되는데 당장 올해는 제가 이제 가보진 못했는데 사진 상태로 봐서 너무 엉망이어서 예산을 7억 이상 투입을 해서 도로를 개설할 생각인데 실학의 정약용 선생보다 선배 방계 유영원 선생 묘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방계 유영원, 성호 이, 다산 정약용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 유영원 선생이 방계수록이란 책도 쓰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려 있었어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있었고 그 유영원 선생 묘역 들어가는 길을 좀 단장을 할 생각이고 수지에 현호국 사탈이 있어요. 고려시대 소봉사지 터가 있고 거기 들어가는 길도 엉망입니다. 거기도 지금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하드웨어 정비를 좀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포은 선생 뮤지컬이 있었죠 옛날에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용과 콘텐츠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데 포은 선생 묘역에 가서 제가 지난번에 포은 문화재 가서 축사를 할 때 이 포은 선생과 이 연관된 분들 이야기를 제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암 조광조 선생 그리고 학보 양팽손이라는 분도 계세요. 조광조와 박어급제 동기입니다. 화순 능주 출신인데 조광조 선생이 거기로 기양 가서 거기서 37살에 돌아가세요. 그 신곡서원이 원래 충렬서원 조광조 선생을 충렬서원에서 같이 모셨다가 신곡서원도 맡고 학포 양팽손 선생은 포은을 배우겠다고 했던 분입니다. 용인에 뭐 그분의 묘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해서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포은 선생 그 비문을 보면은 우암 성시열 선생이 지은 것인데 그 안에 태계 이영 선생이 포은에 대해서 그 높이 평가한 내용도 있고 시민들 그냥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더 노력도 하고 언론인들께서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런 스토리가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함께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경기 전통시장 소상공인 뉴스의 강시환 기자입니다. 먼저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 우리 용인중앙시장 일원에 652억이라는 큰 국토부 예산을 선정받게 된 데 대해서 깊이 이렇게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직 중앙시장 상임회장이기도 한데요. 제가 652억이라는 예산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는 약 230대 정도 이 주차 공간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는 안이 652억 중에 약 400억 정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400억 이상이 용인중앙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전통시장에 투입되는 금액으로는 거의 천문학적인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저희 주차장이 현재도 민속월장이나 주말이면은 현재 230대 주차장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이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들어서 중앙시장 일원을 또 중앙동 일원을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많은 일이 이 관광객 유치나 하게 되면은 사실 주차장 확충이 돼야 되는데 현재 사업 BX에는 이 주차장 확충이 사실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새로 신축을 해도 약 70대 정도 늘어나는 정도인데 거기 또 유관기관이 들어오고 스마트 재생센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또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 기반 시설인 주차 공간이 약 500대 정도는 확보가 되고 또 나머지 이렇게 활성화 방안이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두 번째는
스마트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 전통시장에 투입을 해서 제가 상인회장 개몽으로 봤을 때 이때까지 그런 쪽으로 투입을 해서 사실 성공한 예인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이렇게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큰 우려가 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또 주사업이 400억이라는 예산이 주차장 철거 후 신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큰 골격을 다시 사업 변경하는 것도 사실은 도시재생과의 문의 연계가 사실 쉽지는 않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향후에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업 계획에 아주 디테일은 모르겠는데 우리 상인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계획을 설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충 문제는 주차장 아무리 만들어도 늘 주차장은 모자란다고 생각하지만 중앙동에 있는 그 주차장 터가 있죠. 거기를 좀 확충을 해나갈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말씀은 지금 우리 그때 프레젠테이션 하신 제2 부시장님도 저 자리에 계신데 좀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 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예산 투입에 효과가 있도록 상인회와 계속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문화일보 박성호입니다. 지금 기회가 많은 것 같지는 않아서 네. 한 번에 몇 가지 좀 인재 반도체 도시로서 이제 좀 발전하기 위해서 인재 양성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반도체 AI 고등학교 신설 그리고 대학원의 계약학과 개설 요게 이제 교육청 교육부와의 어떤 협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어디까지 좀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적 사항 좀 부탁드리고 이게 그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2차 용수 확보 문제가 또 좀 이슈가 돼 있는가 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좀 잘 모르는데 이게 여주시랑 협의가 잘 돼서 무슨 문제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2차 용수 확보에 어떤 좀 발빠르게 나서겠다라는 거는 어떤 내용인 건지 이것도 부탁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수출 인턴 지원 사업이 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다고 하는 건데 요거를 좀 부각시켜서 설명 주실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고등학교 문제는 지금은 어제 그제도 교육지원청하고 우리 이제 실무 팀이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위치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올 상반기에 아마 마이스토고를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원래 실무에서는 내년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 가자 해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인에 소위 세계 1, 2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있고 또 많은 소부장 기업들이 있어서 이제 고등학교가 세워지면 또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 문제까지도 좀 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관내 대학의 이제 개혁학과 개설은 사실은 대학이 주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대학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거들어주는 이런 형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단국대하고 명지대는 올해 반도체 학부에서 반도체 이름은 내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 모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개혁학과 문제는 아직 해결은 안 된 것 같고 수출과 관련해서 우리 인턴을
좀 더 자치단체 차원에서 육성을 해서 경험도 쌓게 하고 네트워킹도 갖게 하고 해서 수출 기업도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인턴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응?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1차로 확보한 그 영수 가지고는 그 이제 클러스터를 다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클린룸도 생기고 테스트 베드도 이제 생기는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영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예. 예, 열린뉴스 동시 장학수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인세 1% 인하, 부동산 경기 하락, 삼성전자들은 영업이익 감소로 세수가 좀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예상하시고 하시고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줄어드는데 확보할 방법이 있나요? 일단 좀 줄어드는 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해서 활동을 해주면 좀 좋겠죠. 사실 좀 걱정입니다. 우리 뭐 저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모두가 걱정하시리라고 봅니다. 경제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고 또 세계 경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맥락에서 저도 우리 본청을 비롯한 공공시설 좀 절약 좀 하자고 해서 난방 온도도 좀 낮추고 조명도 지금 좀 덜 밝게 제 방에는 전구 16개를 뽑았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세수 추계를 지금 상황에서 뭐 정확히 하기는 어렵지만 좀 상당한 규모의 좀 세입이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2천억 원 가량 그렇죠? 2천억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우리 또 그 돈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뭐 예산 책정도 하고 불효불급한 그런 낭비성 예산은 이제 좀 뭐 많이 좀 치웠고요. 한편으로는 교부단체가 돼가지고 한 300억 원 정도 교부도 내려오고 하는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지만 뭐 내년도 걱정이죠. 네. 네, 세계일보의 오상도입니다. 네, 기자 시절부터 굉장히 뛰어난 활약과 이름을 알리시던 선배님이자 굉장히 존경의 말씀하셨는데, 네, 더 이상 발언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아서 멈추고요. 네, 하지만 압축해서 세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기자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과천에서 방통터널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좀 곤란한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남시청에서 용인시청으로는 30분 사이에 제가 4군데 정도의 방통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어떤 건설적인 답변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한 군데 정도는 강화 유리비였고 3군데가 플라스틱 소재였는데 이곳에는 양쪽에 차단 장치도 없었을 뿐더러 이제 말씀하신 소화기 말씀하셨는데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긴급 비상 전화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아직 시가 내놓은 대책은 소화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추후에 추경을 반영하다든지 아니면 본 예산안에 좀 추가로 여지를 둬서 어떤 용인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안전 대책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간단히 두세 번째 말씀드리면 방금 앞서 그 문제부터 답변을 하고 용인시만의 뭐 대책이 있기는 어려울 거고 이게 이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급한 대로 저희들이 양방향 소화기를 50m 간격으로 배치하기로 했고 그것만 한 건 아니고 지금 그 구조물에 내화 도료라도 좀 발라야 되겠다. 이제 이것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뉴스를 보니까 강화유리는 또 강화유리대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덜컥 예산을 더 훨씬 많이 투자해서 강화유리로 바꾸는 문제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17개가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시에 이 어떻게 해야 될지 중앙정부와 더 논의를 해야 되고 저희도 저희대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강화 유리를 한다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아주 압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향후 10년간 용인을 가장 크게 바꿀 사업은 플랫폼 시티 사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앞서서 고금리나 고유가, 창고가 몰려왔는데요.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민간 자본이 아닌 공공 자본으로 해서 공공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업을 취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사업의 여건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혹시 민간 투자를 향후라도 추진해볼 계획이나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외에 어떤 다른 공공 자본을 채권이나 이런 거 외에 끌어올 여지가 있는지 하고요. 세 번째는 독실한 성당에 다니시는 신자로 가두리신 줄 알고 계십니다. 독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용인에는 김대건 길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관광 자원들인데 사실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용인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점이나 어떤 관광 특구의 어떤 비전이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관광 거점 도시를 좀 만들겠다. 사실 관광공사와 이미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요. 우리 관계부서 또 시정연구원까지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포은 선생님 이야기도 있었지만 용인만의 이 관광 자원 또 관광 콘텐츠를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또 다양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1월 소식지에 보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한 게 소위 톡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나름대로 지난 제가 민선 7기하고 우리 소식지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플랫폼 시티와 관련해서는 민간 자본을 막 받아들여서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기존에 잡힌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인청 기자님. 국민일보 강희철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이렇게 보면은 평소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선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대안하셔서 오늘은 전혀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에도 보면 그 지자체가 여소야대 이런 국면이 몇 군데서 이렇게 벌어지면서 상당히 일 진행이나 이런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상당히 그런 난관에 봉착되는 곳이 좀 여러 곳이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제 국회의원도 하셨고 그래서 대의회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무스하게 잘 넘어온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난 한 해 의회와 그래도 좀 소통도 하고 또 협력 관계를 모색을 해서 비교적 순탄하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 구성이 17대 15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소수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민주당 시의원님들하고도 소통도 꽤 했고요. 또 윤홍균 의장님과 원만하게 또 편안하게 대화도 했습니다. 성남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17일 겁니다. 다수 의석인데 지금 예산안 처리가 안 돼 있고 고향은 16대 16인데 역시 예산안 처리가 안 된 상황. 그런 거에 비하면 용인이 훨씬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협력을 해주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물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문제 그럼 조금 이따 말씀을 제가 드릴 생각이고 일단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좀 상임위에서 잘린 것들도 있잖아요. 예컨대 우상혁 선수 이쪽에 우리 용인시청으로 모셔오는 요 예산도 처음에는 삭제됐었습니다. 그러나 잘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아났고 제가 1월 1일 우상혁 선수하고 또 통화도 하고 응원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대화를 해서
서로 이견차를 좁혀나가는 그런 모색의 일종의 정치를 한다면 해법은 마련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위 차원에서 삭감된 예산이 살아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6억 정도, 56억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시가 지금 3조 2천억이 넘는 예산 쓰는 가운데 그 삭감은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삭감된 것 가운데 꼭 필요한 사업들은 또 시의회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추경을 통해서 또 반영을 하면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신성장 전략국 조직을 이제 만들고 해서 우리 용인 특례시 전체 조직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직 개편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냈는데, 처음에 의회에서 이제 또 문제 지적이 있었고 한번 1차 부결이 됐는데, 또 그 역시 서로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또 의회의 요구도 수용할 건 수용을 해서 원만하게 조직 개편을 이룬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 역시 우리 또 시의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윤원근 우리 의장님하고도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으로 이제 좀 의견이 다른 것이 분구 문제죠. 기흥구 분구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일문일답 황재욱 의원하고 할 때 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제 답변 중에 하나가 민주당에 또 이게 소위 하나된 목소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에서도 지역별로 의견이 갈리는 지금 상황이죠. 그 다음에 황재국 의원이 그때 2030년이 되면 우리 용인 특례시 인구가 130만이 된다는 전제하에 또 이야기를 했어요. 2030년에 130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인 인구가 지금 이번에 약간 줄었습니다. 물론 늘어날 걸로 저는 봅니다. 플랫폼 시티도 있고 온산 반도체 클러스터도 있고 또 역삼지구 이거 저는 해결하기 위해서 주력을 하고 있는데, 잘 해결이 되면 우리 용인은 제가 보기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가장 큰 도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분구 문제는 뭐 그럴 때는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정원 늘리는 데 있어서 네거티브한 입장이고, 우리 현재 우리 공무원도 과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구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녹록치 않고, 무엇보다 기흥구의 시민들이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그걸 끄집어내서 우리 기흥구의 시민들을 찬반 논란,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로 시장이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더 멀리 내다보면 수지구가 37만입니다. 수지구 40만 넘어갑니다. 기흥구 쪼개놓으면 수지구도 쪼개야 됩니다. 근데 용인의 21% 땅에 구가 4개가 생기는 게 생활권이나 이런 걸 봐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분구를 한다면 기흥구, 수지구 합쳐서 3개를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구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기흥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흥구만 보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황재국 의원하고 일문일답할 때 제 입장을 이제 이렇게 분명히 밝힌 거고, 민주당 내에서 일단 좀 통일된 의견, 적어도 기흥구 분구만이라도 통일된 의견을 가지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된 상황. 그러나 기흥구만 보지 마시고 수지구까지 다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청사 공공시설을 좀 정치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데 쓰겠다고 한 그 조례에 대해서 제가 제의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분명합니다. 뭐 여러 차례 입장을 냈지만 우리 청사를 시민을 위한 곳으로 활용이 돼야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진 정치적 목적을 가진 그런 일종의 정치 홍보
선전장으로 만들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하고 제가 좀 입장을 단호하게 냈습니다. 우리 시민의 눈치를 좀 보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거는 아마 시민 여론을 듣는다면 시민들은 반대가 저는 훨씬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시의 이 공공시설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 저도 뭐 정치적으로 활용을 앞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그래서 저로서는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을 생각이고 민주당 시의원님들이 이제 제2에 붙여지면 2월 9일쯤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발단, 이 조례가 시작된 발단이 있습니다. 그 발단부터 시작을 다시 돌이켜 보시면 이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상임위에서 그 조례를 부결을 하는 방망이를 두들기셨던 시의원님이 또 본회의에 그 조례를 바로 상정해서 또 찬성하는 모습도 그렇고 기명 표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당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그런 표결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왈가왈부할 이유도 없고 이해도 하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다음에 표결 때는 뭐 또 좀 더 깊은 생각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